안녕하십니까. OBS 뉴스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정점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재판부에 중형을 요청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산 기자입니다. 검찰이 국정농단 사태 주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유기징역 상한선인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재판을 거부해왔던 박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에 불성실한 모습을 보인 박 전 대통령과 달리 검찰은 이례적으로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직접 구형해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정경유착의 폐해를 답습해 민간 기업을 자신과 최순실 씨의 욕구 충족을 위한 전우물로 전락시켰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현재까지도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단 한 차례도 보인 적이 없다며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의 구형이 그대로 선고되면 박 전 대통령은 96살에 출소하게 됩니다. 박 전 대통령은 대기업의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의 승마 지원금을 요구하는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 구형이 내려진 것은 재판에 넘겨진 지 317일 만입니다. OBS 뉴스 윤산입니다. 군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수사를 축소하고 은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9시간이 넘는 검찰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최선을 다해 소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군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수사를 축소 은폐한 혐의와 세월호 참사 뒤 국가위기관리 지침 변경에 관여한 혐의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맞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의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2008년 이 전 대통령 취임을 전후해 이 전무에게 20여억 원의 금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회장이 이명박 정부 초기 정부가 최대 주주였던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 낙점된 점을 고려해 인사청탁 대가인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무가 자금을 받아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회가 오늘 오후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엽니다. 정상적으로 열리면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과 근로시간 단축법 등이 상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여야 대치로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차윤경 기자입니다. 국회는 오후 2시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여야 간에 합의된 법안 처리를 시도합니다. 만약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린다면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합의된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상정됩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도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야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남을 둘러싸고 강대강 대치를 계속하고 있어 원만한 법안 처리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제도 여야의 대립으로 국회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는 파행됐습니다.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처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계속 회의를 연기하고 또 취소시키고 이걸 반복하고 있고 안건도 마음대로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자유한국당은 김 부위원장의 방남과 관련해 국무총리와 법무부, 국방부, 통일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한 긴급 대정부 질문을 요구 중입니다. 여야는 대정부 질문 방식과 법안 상정 범위를 놓고 계속 협상 중인데 본회의 직전까지 유동적인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OBS 뉴스 차윤경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27일 제네바 유엔 사무국에서 열린 군축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비핵화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강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 비핵화 목표를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 비핵화 없이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제사회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단합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북한 비핵화를 위해 대화 재개를 모색하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미국 측 북핵 6자회담 수석 대표인 조세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북미 대화 전망에 대해 매우 희망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북미 대화가 모색되는 등 한반도 정세가 고비를 맞은 가운데 전격 은퇴를 선언한 윤 수석 대표는 좋은 대화가 이루어지길, 평화적 해결이 되길,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개선되길 희망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 행정부 내에서 대표적인 대화파로 꼽히는 윤 수석 대표는 예민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은퇴 결정에 대해 정책적 차이가 있어서 떠나는 게 아니라며 떠날 때가 돼서 떠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상용직과 임시직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263만 원가량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사업체 노동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용직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1인당 월평균 임금 총액은 423만 5천 원, 임시일용직은 159만 9천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양자 간 임금 격차는 263만 6천 원으로 전년도 같은 달에 266만 7천 원보다 1.1% 줄었습니다. 기업 체감 경기가 2개월 연속 악화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를 보면 이달 전체 산업업황 BSI는 77로 한 달 전보다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BSI는 작년 11월에서 12월 상승했다가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하락세를 지속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업황 BSI가 75로 한 달 사이 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제조업 중에서도 대기업이 2포인트 하락했고 중소기업은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어제 저녁 인천에서는 갑작스런 정전으로 900여 가구가 3시간 넘게 불편을 겪었습니다. 지하철 1호선에서는 투신 사고가 발생해 신원 미상의 남성이 숨지고 열차 운행이 한때 중단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김하희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가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어제 저녁 8시 40분쯤 인천 서구 당하동과 마전동 일대 아파트와 상가 등 900여 가구에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한전은 3시간여 만인 11시 35분쯤 전기 공급을 재개했습니다. 지상 개폐기가 정전의 원인인 것으로 한전 측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개폐기 쪽 문제로 보고는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이제 세부 원인은 좀 더 테스트를 통해서 밝혀야 되는 상황이어서. 지하철 1호선 서울역과 남영역 사이 선로입니다. 어젯밤 9시 반쯤 신원 미상의 남성이 이 선로에 뛰어들어 열차와 충돌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이 사고로 1시간 20분가량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남성의 신원과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25분쯤엔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5층짜리 건물 3층에 있는 모자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1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대피하던 한 명이 추락해 부상했고 2,2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주인 51살 김모 씨가 부부싸움 뒤 홧김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OBS 뉴스 김하유입니다. 구청 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신현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범죄 소명이 있고 수사 과정에 나타난 일부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경력금 등을 빼돌려 9,300만 원을 유용한 혐의와 모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보를 취업시켜달라고 강요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배우 오달수 씨가 성폭력 의혹을 전면 부인한 가운데 또 다른 성추행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연극 배우 엄지영 씨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2003년 오디션을 앞두고 오 씨에게 연기 조언을 구했다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오 씨는 연희단 거리패에서 활동하던 1990년대 오 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한 누리꾼의 주장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경기 화성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3명이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에 감염돼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보건소는 지난 5일을 기점으로 해당 산후조리원을 거쳐 갔거나 생활하던 신생아 44명 중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증세를 보이는 20여 명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어 감염자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해당 조리원 측은 신생아 전원을 퇴소시킨 뒤 지난 24일 휴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거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했던 것이 경기도 분도론인데요. 한강을 경계로 경기도를 둘로 나누자는 것인데 한 발 더 나아가 경기 북부를 평화통일특별도로 만드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재상 기자입니다. 군사보호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 속에 갇혀버린 경기 북부. 여기에다 수도권 규제까지 겹치면서 개발은 고사하고 주민들의 분노만 가득합니다. 경기 남부의 재정 자립도가 75.4%인데 반해 북부는 34.3%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오래전부터 경기 북부의 분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이유입니다. 국회에서 낙후된 경기 북부 지역을 평화통일특별도로 만드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한 차례 추진됐던 사안으로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이 오는 3월 초 발의할 예정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 10개 시군을 하나의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묶어 평화통일특별도를 설치하자는 겁니다. 제주도처럼 정부 직할에 광역자치단체로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기 북부의 분도에서 하나 더 나가서 일반 행정구역성의 분도가 아니라 특별자치도의 규정 형태로 저희는 이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경기 북부가 발전하기 위해서 이런 모양새를 고민을 하게 된 거죠. 법안에서는 경기도지사의 업무는 새로 구성되는 평화통일특별도지사가 승계하도록 했습니다. 또 경쟁력 강화를 위해 평화통일특별도 발전기금도 설치합니다. 발전기금에는 국가와 평화통일특별도의 출연금을 비롯해 발전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등도 포함했습니다. 지난 1987년 대순공약 이후 30년간 각종 선거에서 단골 메뉴로 등장했던 경기 분도론.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될 전망입니다. OBS 뉴스 이재상입니다. 인천시는 오늘 오후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인천뮤지엄파크 조성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 용역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는 용현 학익도시개발사업 부지 내 시립미술관 신축과 문화 콘텐츠를 결합한 문화산업시설 건립 등에 대한 추진사항이 설명되고 토론 등이 진행됩니다. 인천시는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인천뮤지엄파크를 인천의 문화랜드마크 시설로 건립한다는 계획입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올해 시흥과 광명, 여주, 하남 등 8개 시의 초중고 학생과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대기오염 바로알기 방문교실을 운영합니다. 대기오염 바로알기 방문교실은 대기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바로 알리고 생활 속에서 올바로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찾아가는 환경교육입니다. 주요 교육 내용은 미세먼지 발생 원인과 위해성,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의 원인과 영향, 에너지 절약 등입니다. 대기오염 바로알기 방문교실은 지난해 70개 학교에서 교육을 진행해 총 11,000여 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최기선 전 인천시장이 오늘 새벽 서울에서 향년 73세로 별세했습니다. 1979년 신민당 김영삼 총재 공보비서로 정계에 입문한 최 전 시장은 1988년 4월 부천에서 13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1993년 7대 인천시장에 임명됐고 1995년 7월부터 2002년까지 8년간 민선 인천시장을 지냈습니다. 최 전 시장은 송도 신도시 개발과 선인학원 시립화, 공립화, 경기도 강화군, 옹진군, 검단면, 인천 편입 등을 통해 인천이 3대 도시로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빈소는 길병원 장례식장 5층 특실입니다.
2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은 전국에 단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제주 남부와 산지는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영남과 전남 남해안에 30에서 80,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도 5에서 30mm 안팎의 적지 않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밤부터는 이 비가 눈으로 바뀌어서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강원 산간 지역은 30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공기는 깨끗해지겠습니다. 일부 수도권은 오늘 오전까지 다소 탁하겠지만 오후부터는 전국이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고요. 건조특보도 차츰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수도권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서울과 인천은 낮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은 비가 오는 동안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경기 동부 지역의 낮 기온 7도에서 8도 사이가 전망되고요. 경기 남부 지역은 차츰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눈과 비는 내일 오전에 그치겠고요. 이후로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지만 주말에는 다시 포근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O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